안녕하세요.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1997년의 끔찍한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곰들에 숨겨진 무서운 기밀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그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고 연원들이 여전히 이곳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6개의 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용기가 있으신가? 이 이야기는 한 차가운 밤에 젊은 군인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공포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것들과 소름 끼치는 소리들을 목격하며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부대원들에게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적어 내려가 본다. 199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꿈도 지망도 없이 막연히 봄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대학 입학이다, 취업이다, 각자 갈 길들을 찾아 부이지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무기력한 봄을 보내고 있었다.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라 청원에 치셨고 그렇게 97년 봄이 채 가기도 전에 부사관으로 군비에 입대하게 되었다. 부사관 교육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나는 육군 특전사령부 풍유형 부대로 차출되었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특전사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 무던히도 노력하며 지내고 있었다. 1998년 3월 중순 부대절은 9박 10일에 강도 높은 대대 전술 종합훈련이 잡혀 있었다. 대대장을 비롯하여 우리들의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그렇게 어느덧 훈련 출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부대원들이 이 시의 훈련을 떠날 수가 없는지라 부대원들을 크게 두 계조로 선발대와 포발대로 나누었는데 훈련 출발 전날 대대장의 후이지와 함께 선발대의 잔의를 높이기 위한 회식이 있었다. 막걸리 한 사관에 다음날 진행될 훈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들 그렇게 얼큰하게 취해 일찍 지침에 들어갔다. 포발대인 우리들은 선발대 회식 자리를 치우고 선발대의 목까지 야간 경기에 근무를 서느라 평상시 행정 업무만 하던 병사들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다. 새벽 2시부터 경계 근무가 잡혀있던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킨 채 주섬주섬 전투복과 발안복을 챙겨 입고 부사수와 함께 교대를 위해 소속을 향했다. 3월이긴 하지만 산간주간이라 앞으로는 느껴질 정도의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쳤다. 부대에는 2개의 초소가 있었는데 이 초소는 막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이 초소를 지나 능선을 타고 올라가며 이 초소가 위치에 있었다. 그날 이 초소의 대정을 받았고 부사수인 이선이 이 병을 내리고 이 초소 초입에 다다를 대었다. 손들어, 우리에게 이어선다. 이 초소 근무병들이 우리에게 소화를 하였고 내 뒤에 있던 부사수가 안구어 대신 정호선님, 이선입입니다. 교육 교대로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며 이 초소에 자연스레 들어왔다. 입에 널리 추웠던 밤인데다가 어중간하게 잠에서 깨어 근무를 하러 왔기 때문에 잠이나 쫓을 때 동기 정하사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고 있었다. 그러다 옆에 있다 이선희 비병이 김하사님, 이제 2시 다 되어갑니다. 빨리 올라가시지 말입니다. 라고 말을 건네왔다. 불현듯 시계를 보니 1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와 저는 간단히 이 잔말을 건네고 이 초소 능선으로 올라가려고 한 발을 내딛었는데 그때 이 초소 딸딸이가 울어댔다. 도지모아, 이 초소 근무자 화자 정립진입니다. 저와 저나 수화기를 들며 경직된 목소리로 내뱉자마자 2m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에게도 들릴 정도의 큰 고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일어나! 이제 돌아오고 있어! 저와 저가 살짝 긴장하며 지금 동요 잘 적고 있습니다. 이 초소 다음 근무자나 지금 올라가는 배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이 들렸다. 이 초소 다음 근무자 어디로 가게 해? 저리 길게 하거니! 라며 수신을 끊어버렸다. 초소 안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우리 내념은 이게 뭔 일인가 하며 우려해야 했다. 뭐 일이야 어쨌든 여기 죽치고 있는 시간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좋다고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렇게 5분이라는 시간이 채 가기도 전에 정적을 깨고 또다시 딸딸이가 울어댔다. 도지 뭐야, 이쪽 근무장 하자. 정욱질입니다. 야, 어째 쪽. 수화기에서는 몹시 다급하게 막사 쪽이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우리 넷은 동시에 부대원 일이 잠들고 있을 막사 쪽을 바라보았다. 막사 쪽 아무 이점 없는데 관입니다. 정화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시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이초소에서 되게 난리 났어. 왜 여자 주대 안에 들어왔다고. 확실히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모두 놀란 상태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말입니다. 라고 정화자가 대답했다. 예, 정화자. 이래 직접 이초소 연락해봐. 이초소 애들 아까부터 왜 여자 들어왔다고 난리 치면서 제 괴롭 욕하겠단 말이야. 정화자가 바로 알겠다고 하며 이초소가 다이렉트 연결돼 있는 또 다른 딸딸이를 돌려대며 통화를 시도했다. 틀질거는 기초선 근위력 설령 작별님이라. 서수인 허준사 대신 부사수가 말을 더듬어가며 연락을 받았다. 어쩐가 나 정화선들이 지금 지정실에서 온 마사토부는 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자 박상병이 아닌 허중사다 대답했다. 필요성의 필요 요즘 필요증이었어. 최근에 서빙이 생겼더니 허준사가 고함을 치자마자 우리 넷은 다시 한번 일제히 막사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정어사의 대단히 채 끝나기도 전에 소리가 들렸다. 무슨 쇠사슬 끊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정적한 산의 새벽 공기를 충분히 울릴 정도로 꽤 큰 소리였다. 개새끼 진짜 새끼를 쇠사슬이 호조자의 절규하는 외침을 뒤로 쇠사슬을 끊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킬리야. 호조사가 다시 말을 더듬어가며 당시 관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십 번을 읊었다. 우리 눈에 보이던 안 보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리 나름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엄청 큰 소리에 쇠사슬을 끄는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걔를 내주원을 들고 내려 호조사의 이 절기의 외침이 어찌나 큰지 딸딸이 수원이가 아니어도 눈이 손을 타고 미아리로 뛰어올 정도였다. 놀란 점화사가 지정실에 황급히 연락하며 지금 여자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을 했고 10초도 안 되어서 막사 중앙장관 잔등이 쳐지면서 환해졌다. 드디어 화랑이 쪄진 잔등 밑으로 그림자가 들이우며 누군가가 현관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고 그 사람이 일찍 사관임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 갱시지띠들아, 니들이 수초 먹었어? 뭔 여자가 있다고 이 밤에 이지랄들이야? 중앙현관 앞에 서서 일찍 사관이었던 오대미가 토소 능선 쪽을 바라보며 쩌렁쩌렁 고함을 내질렀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초소 허중사와 부사수 근무자가 내려왔고 이들은 곧이어 일찍 사관에게 욕짓거리를 들어가며 낙서를 향했다. 나와 부사수 이이병은 어찌됐든 근무를 서야 했기 때문에 능선을 따라 이초소에 올라가 근무를 서기 시작했고 시계를 바라보니 단시 시간은 새벽 3시 10분이었다. 심화사님, 20분만 더 서면 근무 끝이네 말입니다. 이이병이 희죽거리며 말을 건네왔다. 들었다. 근무 시간은 1시간 30분씩 나뉘어 있었는데 아까의 그 난리로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을 물 좋게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제는 또 잠시. 아까 쇠사슬 소리 너도 들었지? 이병에게 묻자
이병도 교전이 붙어졌고 그 소리에 정우주에 대해서 둘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을 그 뛰었다. 순간적으로 나와 이병은 동시에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소리가 난 막자를 바라보았고 난 내 눈을 의심해야 할지 내 머리를 의심해야 할지 곤란히 일어날 장면을 목격했다. 맞다. 거조자가 미친 게 아니었다. 냄새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칠흑같이 검은 찐 머리에 무슨 야광처럼 뽀얀 빛이 날 정도로 하얀 옷을 입은 분명한 여자였다. 아까 일찍 자관이 나와 고함을 치던 한가 쪽으로 나온 여자는 뭔가를 이끌고 막자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진짜 관이었다. 두 손으로 제 자세를 잡아 오른쪽 어깨로 메어들고 흡사 십자가를 이끄는 예수의 모습처럼 관을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관이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되는 것이다. 두려움이고 뭐고 없었다. 그냥 본능적으로 딸다리를 잡고 미치듯이 손잡이를 돌렸다. 일직근무로 서던 오대미가 퉁명스럽게 받았고 나는 다짜고짜 돌려 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너도 지실? 이건 널 설날 때 소를 왜 돌려놔줄래? 또다시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을 질러대는데 그 순간 막자 쪽이 이상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마다 닫혀있던 커튼 사이로 허연 얼굴들이 장박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후발대의 부대원들이 글쎄사슬 소리와 더불어 포조자가 막자로 들어가 난리침탄하게 부대원들이 잠에서 깨어 관이 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20분 정도가 흘러 다음 근무자와 교체되고 지도실에 들어간 나는 이 지사관에게 다시 한번 쌍욕을 듣고는 지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내무실에 들어와 뜬 눈으로 남은 세력을 보냈다. 다음날 기자모 일조자모 없이 선발비 일원들이 군장을 내고 연병장에 집합하여 후이한 출발 준비를 했다. 그 근처에 배움을 하던 우리 후발디 일원들이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제 관을 메고 온 여자가 부대에 들어왔다는데? 야, 그 여자 선발대 내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적자 얘기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갔는데 선발대 측에서는 의외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특전사, 그것도 하자, 종사나 귀시를 갔다고 조롱하며 그렇게 연병장을 지나 부대 밖으로 횡굴이 시작되었다. 남은 후발디 인원들은 그렇게 부대에 남아 훈련 합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 그날이 오구나 말았다. 기위토제실에서 상황 보고가 들어왔다. 천리행군 도정 해발 1249m의 미지 지산을 넘는 무렵 정상 부근에서 야영에 들어갔는데 3월도 아닌 4월이라 기후를 크게 고려치 않고 방한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미스였다. 이산기후로 인한 초속 40km의 강풍과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 급단화로 인해 야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다르치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인원들이 늘자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마저 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는 버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날 나는 6명의 전우를 보내야 했고 다른 한 명의 전우는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끌고 있던 6개의 관이 머릿속에서 어찌나 맴돌던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 같다. 바로 이 사건이 그날 국방 영화로까지 제작됐다는 밀지지산이다. 고고잘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잘 쉬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사로잡았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공포 체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